4월 C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재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4년 들어서면서부터 1월부터 3월까지 물가가 서프라이즈로 잡혔는데 이런 물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4월 CPI는 MOM으로 0.3%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이 0.4였으니까 이보다 하회를 한 것이고요. YOY로는 3.4% 집계가 되었고요. 근원으로도 0.3%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습니다. YOY는 3.6으로 집계가 됐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3이긴 하지만 사실상 0.29%이기 때문에 2%대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2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YOY도 3.6% 상승이라고 하지만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CPI의 이런 상승률은 휘발유 가격과 주거비가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히 지금의 CPI가 우려될 그런 모습은 아니죠. 결국 1월부터 3월까지 물가가 반등하며 서프라이즈로 집계됐던 부분은 이런 계절성 요인에 대한 효과다라고 어느 정도 일단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오히려 더 물가가 높게 잡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반대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1년 전체로 보면 동일하지만 상반기에 물가가 더 오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하반기엔 더 떨어지는 것으로 계절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을 변형해서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24년 4월 주거비를 제외한 CPI가 YOY로 2.2%입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고요. 직전 달 2.3에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의 평년 수준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목표 물가 2%를 매번 언급을 하는데 실제 주거비를 빼고 보게 되면 2.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상당히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주거비가 제대로 하락을 한다면 물가 목표 달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스티키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13% 상승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스티키 물가고요. 서비스와 상품 부분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3%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직전 달 3.15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저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쉽게 보시려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지금 23년 9월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4월달 YOY로 4.8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4.77에서 소폭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죠. 확연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서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전히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물가가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실질 임금 관련돼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이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 즉 고용단에서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매번 고용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용,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3%에서 2% 가는 길이 수월하진 않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통 없이 2%대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주거비제의 서비스 물가가 제대로 잡혀야 우리가 말하는 2%대 목표 물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4월 CPI 전반적으로 직전 달 대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재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근원 CPI에서 상품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 모습이죠. 이번 4월 달
마이너스 0.11로 집계가 되면서 물론 직전 달 0.15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유지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달 0.11 플러스 0.12로 상승 전환이 됐죠. 따라서 드디어 코어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3월달 마이너스 0.15로 하락을 했고 4월달 그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꾸준히 코어 상품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중에 서비스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물가가 반등하면서 놀랐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상품에 대한 이런 플러스 권역으로 들어섰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끝나나 싶었던 우려. 이건 재차 다시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우려됐던 부분은 코어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점차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Y로 변화로 봤을 때 직전 달보다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주거비재의 서비스 물가에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잡혀야 결국 궁극적으로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MOM 변화를 살펴보면 근원 CPI 중에 서비스 가격 지수의 변화 보시게 되면 4월달 더 하락을 했습니다. 0.41%로 직전 달은 0.52였거든요. 더 하락을 했고 2월달 0.46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이제 추세가 24년 1월 고점을 기록 후 재차 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CPI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 차트가 전체 CPI의 구성입니다. 초록색이 79%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근원 CPI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음식, 빨간색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약 6.9%고 푸드가 13.4%입니다. 나머지가 근원 CPI예요. 대략 80%에 가까운 게 근원 CPI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 CPI를 볼 때 왜 근원 CPI가 중요하냐? 일단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80%에 가깝기 때문에 근원 CPI가 중요하고 이 근원 CPI의 중에서도 코어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물가가 잘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다가 1월달 상승했었죠. 이때 걱정을 했지만 3월, 4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코어는 상품에서는 큰 우려를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빨간색을 차지하고 있는 게 60.9%잖아요. 이건 코어 CPI 중에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CPI는 코어 CPI가 80%를 차지하는데 그 80% 차지하는 비중 중에 60%는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이다. 서비스 가격 지수의 MOM 변화는 보시게 되면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빨간색 60.9%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가격 지수의 비중별 세부 항목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 비용이죠. 35.7%입니다. 뭐 기타 쭉 있고요. 굵직한 비중 위주로만 보게 되면 의료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비용이 있고 교육비가 있죠. 이 부분이 결국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커피가 CPI 계산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실제 이번 달 빠지진 않았고 물론 4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비중 자체가 0.17, 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비중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CPI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굵직하게 있는 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CPI의 물가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원 CPI의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의 MOM 변화율을 따로 정리를 했고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입니다. 주거비 보시면 직전 달보다 떨어졌고 1, 2, 3, 4월 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주거비 비중이 제일 높았잖아요. 안정적으로 주거비가 잡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1월달, 3월달 이후에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사실 지난달 1.52를 기록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 관련된 비용이 크게 치솟았었는데 결국 이번 4월달 0.86으로 1, 2, 3, 4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고, 뭐 레크레이션 조금 올랐지만 1, 2월 달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CPI를 살펴볼 때 매번 주거비 항목을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자체가 35%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비 안에는 뭐 숙박비도 있고 실제 임대료도 있고 자가주거비도 있습니다. 자가주거비 비중이 또 제일 많아요. 이 OER 자가주거비 측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내 집을 내가 임대료를 측정한다는 건데 그게 사실 근데 딱히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결정해서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딱히 뭐 이렇게 거부감이 없을 수는 있고요. 어찌됐든 이 자가주거비 비중이 직전 달에 비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4월달 0.42로 이 차트 보시면 조금 떨어진 거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 1월달에 OER 수치가 치솟으면서 좀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2, 3, 4월 흐름을 재차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1월달이 약간 튀었던 그런 데이터라고 뭐 재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임차 렌트료 주거비죠. 파란색 보시면 0.35%로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직전 달 0.41에 비해서도 좀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집계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주거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거비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후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주거비를 제외한 CPI가 YY로 2.2% 상승 집계됐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잡혀간다라는 게 기본 컨센서스고 결국 후행지표인 주거비가 잡히게 되면 CPI 물가는 안정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임대료의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진로우 임대료 지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충분히 이게 후행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게 실제 CPI 주거 비용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이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다시 선행 임대료가 올라섰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서는 이유는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100% 신규 임대 계약만 통계로 잡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크고 민감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4월 CPI에서 주거비 둔화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지금 최근 진로우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4월달 4.09%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파란색이 떨어지는 게 이 중간 어디선가 만나서 생각만큼 주거비 하락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23년 7월달 미국의 주택 가격은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기울기가 조금 눕긴 했지만 S&P 케이스실로 주택가격 지수가 2월달 기준으로 6.3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주거비 물가 하락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제가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주거비 물가의 시차가 6에서 7개월 정도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주거 물가 지수의 상승률, 주거비의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후행 지표긴 한데 천천히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주거비 물가가 둔화되는 게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상세가 될 텐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상세가 되는지가 관건일 거고 지금 4월달 CPI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상반기까지는 재차 시장 예상을 상회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말은 지금 4월달 물가가 좋아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7월달까지 발표되는 5월, 6월 CPI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이렇진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상반기 안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주거비는 뭐 이 정도로 이해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의료비 비중이 많죠.
전반적으로 의료비도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추이를 길게 보시게 되면 이번 달 0.45%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달보다도 더 낮고 전반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저번 달 CPI를 말씀드릴 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7, 8월까지 높아졌다 떨어진다 이런 흐름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길게 보나 짧게 보나 의료비 비중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교통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잘 하락하고 있죠. 조금 길게 보시더라도 이번 달 0.86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2019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020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제 자료는 2월달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있지만 이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만화인 중고차 가격 지수, 이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도매와 소매 시차가 3, 4개월 정도 감안하면 이 2월달 오른 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4월달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중고차 도매 가격, 소매 가격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크게 우려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결국에는 항공비라든지 숙박비, 레크레이션 비용이 좀 치솟았고 이게 1, 2월달 물가를 주도했고요. 3, 4월달은 서비스 물가죠.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서비스 물가. 그리고 5월, 6월 등 국제 유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주거비 하락과 상쇄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항공 운임과 숙박비는 안정적으로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비용이 0.34%로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 추이가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항공 운임 2월달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81까지도 떨어졌습니다. CPI 말고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달 마이너스 0.2죠.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PI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면 결국 실질임금이 이렇게 줄게 되니까 소비 사이클이 둔화나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증시의 흐름은 둔화에 그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다면 위축의 강도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CPI 세부 지표도 말씀을 드렸고 소매 판매 증가율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저히 줄어들었죠. NFI 중소기업 서베이 충분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소비재 기업들 맥도날드가 될 수 있겠죠. 저가 상품을 막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0.2로 감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직전 달 높았다가 줄은 게 아니죠. 3월달 제로였고 2월달은 마이너스 0.3이었어요. 줄은 모습에서 더 줄은 거니까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간당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0.2 줄었지만 주간소득은 마이너스 0.4가 줄었어요. 좀 크게 줄은 것이죠. 사실상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연결이 되는 것은 주간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이 부분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무 시간 자체는 전달 대비 좀 줄었습니다. 0.1시간 정도 더 줄었고요. 여기에 실질소득도 줄었기 때문에 시간도 줄고 소득도 줄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주간소득 자체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NFIB의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있죠. 이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게 이번 4월달 26%로 직전 달에 비해서 7%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쭉 떨어졌거든요. 이 파란색이. 이게 3월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CPI가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게 4월달 26으로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꺾인 것이죠. 이게 직전 저점인 23년 4월이죠. 이때 당시가 21%니까 이때의 간극이 5%포인트 정도만 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한 것만큼만 하락하면 직전 저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는 CPI 흐름이 당분간 상방 압력을 받을 요인이 컸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재확인했고요. 세부 내용으로 보더라도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딱히 우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선행 임대료가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시차를 두고 봤을 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주거비 물가 둔화는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고요. 뭐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소비 둔화라든지 미국의 경기의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둔화라든지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라든지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중소기업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죠. 따라서 소비재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출시한다는 그만큼 소비 사이클이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물가 하락분을 더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큰 방향 자체는 물가는 계속 하방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IMF 보고서를 통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인플레이션 발발 원인은 공급단에서 생긴 이슈였고, 이런 공급망 이슈가 지금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만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물가는 뚜렷하게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4월 CPI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